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의무 사항들이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인터뷰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26일부터 모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현재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 중인 소지품 검사도 26일부터는 모든 승객들에게 확대됩니다. 이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보안 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동 지역 항공편에 적용했던 랩탑 컴퓨터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내려진 새로운 조치입니다. 미국 운항 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설비 이전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을 경유하는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등은 물론 미국령 관광지인 괌과 사이판 노선을 매주 25회 운항하는 김해공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탑승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보다 한두 시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요주의 인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정밀 검색까지 마치려면 승객들은 최소 4-5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3시간 전 공항에 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안정되기까지는 비행기 지연 사태는 물론 환승객이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은 인터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한인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5일에 있었던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펜실베니아주와 한국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펜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 한인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0개월 만에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70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학생, 주재원뿐 아니라 초기 미국에 정착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교환 프로그램은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운전자가 미국에서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조지아 등 20개 주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아직도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위한 교섭을 시도해 오고 있지만 뉴욕주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등 뉴욕주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지만 운전면허 상호 인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 델라웨어, 커네티컷주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교섭을 시도 중으로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하고 국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16일 백악관은 다음 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고 미 대통령으론 7번째입니다. 청와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을 확인하며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영구적인 한미 동맹을 기념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3일 하와이 방문을 시작으로 5일 일본에 도착한 뒤 7일 한국, 8일에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하와이에서는 태평양 사령부, 진주만과 USS 애리조나 기념관을 찾을 예정이고 일본에서는 미군과 자위대 요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도착 날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정상
정상회담만 발표됐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및 출발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11일간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과 컨디션을 고려해 일정을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문제상 비무장지대 방문은 미뤄졌지만 대신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를 시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5명 중 1명이 이민자로 미 역사상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16일 연방센서스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모든 외국 태생의 이민자 수는 전해보다 50만 명 증가한 총 4,3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3.5%입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2세 자녀들까지 포함시키면 총 6,040만 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이민자 비율은 무려 20%에 달하게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 1910년 14.7% 이래 10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이민자 인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2030년에는 이민자 수가 5,690만 명, 1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40년 6,510만 명, 17.1%, 2050년 7,230만 명, 18.2%, 2060년에는 7,820만 명, 18.8% 등으로 기록 경신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 수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로 2016년 7월 현재 한국 출신 이민자는 104만 1,7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문직 취업 비자 승인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심사 기준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전 분야에서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2017 회계연도 H-1B 비자 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9만 7,129건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6 회계연도에 비해 43%가 감소한 것입니다. 1년 새 H-1B 승인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러한 H-1B 승인 급감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억제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고임금 미국인을 해고하고 저임금 외국 인력을 고용한다며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을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H-1B 심사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1년 새 절반 가까이 H-1B 승인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H-1B 승인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9년과 10년에는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탓이 컸습니다. 경기 침체가 끝난 2012년부터 H-1B 비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승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갑작스런 감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을 발효한 트럼프 자신의 소유 기업은 정작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 케이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극단적인 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질보다는 양, 빨리빨리 많이 처리하는 이민 판사가 성과 평가에서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지난 9일 공개한 이민 빅딜 협상안에 이민 판사 쿼터제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판사 쿼터제란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일정량의 케이스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 판사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처리한 건수를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 판사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처럼 극단적인 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민법원 적체소송 케이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판사들은 쿼터제 적용은 심각한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추방 케이스에 대해 시간에 쫓겨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도 쿼터제 도입은 판사가 해당 케이스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 쌓여있는 이민 건수는 50만 건이 넘습니다. 케이스들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일은 672일, 최대 6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700여 명의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양 대축제가 이번 주말 카네기 홀에서 개최됩니다. 창단 30주년이 되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 15개국 29개 지회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이 카네기 홀에서 30주년 기념 찬양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찬양으로 선교하기 위해 1987년 뉴욕에서 출범한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은 현재 15개국에 29지회를 가진 합창단으로 16년째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세계 미랄 찬양 대축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단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미랄 합창단이 대거 참여해 최대 700명에 이르는 인원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찬양을 이렇게 어떤 집대성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모아서 또 드리는 찬양,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런 아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찬양 대축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미랄 30주년 찬양 대축제에는 뉴욕 지역과 세계 곳곳에서 참가하는 월드미랄 합창단과 뉴욕 프라미스 교회, 예일 장로교회, 뉴욕 만백성교회,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 등 뉴욕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러 합창단이 참가하며 게스트로는 태국 국왕직속 클래식 음악가로 활동 중인 낙연타라낙 교수와 브로드웨이 배우자 복음성가 가수인 랜디 브룩스, 바리톤 김만규 교수와 소프라노 김수경 교수 등이 초대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700명의 인원이 핸델의 할렐루야 외 두 곡을 부르는 대합창으로 무대를 마치게 됩니다. 월드미랄 30주년 찬양 대축제는 10월 22일 오후 8시 30분에 뉴욕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펼쳐집니다. 입장권은 무료이며 티켓은 미랄 선교 합창단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카처럼 매분이 프로그램도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매분이 프로그램이 부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매분이 프로그램 규정 강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영주권자의 신원조회가 한층 강화됐고 시민권 취득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영주권 입대자들 경우 신원조회 신청 접수만으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 시민권 신청을 위해 현역은 180일 이상, 예비역은 1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시민권이 나왔으나 이제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매분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입대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신규 모집이 중단되면서 폐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매분이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 이후 매분이 프로그램의 회생 전망이 대두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매분이가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권 취득 강화 조치는 매분이 프로그램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 강화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안정된 직업 10가지 중 대다수는 의료계통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라는 직업은 어떨까요? 뉴욕주 공립학교 교직원 임금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공공정책연구기관 엠파이어 센터 포 퍼블릭 팔러시는 2016에서 17학기 뉴욕주 공립학교 교직원들의 임금이 모두 100억 7,3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에서 16학기 100억 1,800만 달러보다 5,550만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뉴욕주 공립학교 직원 임금은 2014에서 15학기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AB 수커 교사는 2016에서 17학기 연봉 36만 2,647달러를 수령해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은 교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연봉에는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26만 4천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교사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주는 뉴욕주로 평균 7만 5천 달러였고 2위는 매사추세츠 7만 3천 달러, 커네티컷은 6만 9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도 2015에서 16학년도 주내 공립학교 교사 임금이 평균 2.5% 인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4일 동안 펼쳐진 제44회 LA 한인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통 품바 공연, K-팝 공연, 한복 체험, 2018 평창 올림픽 홍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들도 대거 참석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도 또 올림픽을 한민족의 자랑이자 긍지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한껏 우리 한민족의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참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한편 이번 축제에는 폭스 등 주류 언론들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열띤 취재 열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 동안 학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114개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1년 동안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AB19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AB19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풀타임 신입생들에게만 해당되며 가족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수업 학비는 면제되지만 대학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비용과 건강보험 등의 추가 비용은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은 2018-2019 학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5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녀 외에 비특정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 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1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건설 노동자 안전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최소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 등에 서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소 1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근무 중 나머지 30시간도 이수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외 물담배 정책과 뉴욕시 교통부 교통혼잡연구 의무화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9세 남자아이가 스쿨버스에서 4시간이나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쯤 스쿨버스 운전기사는 피해 학생을 태웠지만 무슨 일인지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지 않은 채 혼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4시간이 지난 후 다시 스쿨버스로 돌아온 운전기사는 아이를 발견하고 곧장 집으로 태워다 줬지만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12일 뉴저지주 클립사이드 파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이 스페인어로 귓속말을 하자 여러 차례 지적한 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스페인어 사용을 위함이 아니며 너희의 영어 사용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해 학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 학생이 이것을 녹음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고 10여 명의 학생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수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춥지 않겠고 무르익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고 높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청명한 주말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